좋은 이름을 끊임없이 지워가면서 수령을 하니까 어떤 이름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우리가 일할 때 이커머스로 돈을 벌려면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매 대행이든 사입 판매나 병행 수입, 브랜드 판매나 위탁 판매, 제조 판매 등등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 부분만큼은 초보셀러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강생 대표님들께 마인드셋 같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정말 마음 먹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셋과 이커머스의 기본 근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누군가에게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보셀러 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실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이상 이 업계에서 몸담으면서 수도 없이 크게 성장한 많은 사업체들을 사례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외적인 것들, 외부적인 내용들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구매 대행을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을 갖는 초보 대표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테무나 알리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하죠. 구매 대행하려면 미국, 이런 공식이 지난 10몇 년 동안 당연하게 지배해왔죠. 모두 랄프 로렌, 갭, DKNY, 타미힐피거, 아메리칸 이글, 바나나 리퍼블릭 이런 브랜드들에 열광했었죠. 그러다가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중국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면서 브랜드 구매 대행은 이제 끝난 건가? 값싼 중국 상품 소싱에 사람들이 뛰어들더니 드디어는 올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전환법 이슈도 시끄러웠었고,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다던가, 또 역직구의 라자다나 쇼피나 큐텐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끈다던가, 또 그 시기마다 셀러를 위협하는 이슈들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마켓 환경은 많이 변했어요. 테무, 알리 말고도 이커머스의 경쟁자도 많아졌고 분야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 영상이 인기를 끌던 시절에 스마트 스토어가 5만 개가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은 약 55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경쟁자가 많아졌죠. 사사모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500만 개, 1000만 개 뿌려놓고 주문 처리하기 힘든 시절도 있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SEO만 좀 잘 적용해도 노출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훨씬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셀러들의 평균 실력도 향상이 되었고 도구들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좋은 상품과 잘 파는 방법, 이것만 제대로 챙기면 앞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이 팔리는 한 10년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을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월 1억씩 매출을 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실수령액이 2천만 원쯤 된다면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연봉의 상위 1%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1,000만 원, 1억 하니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유지가 관건입니다. 얻어 걸리거나 운이 좋아서 히트 아이템이 일정 기간 동안 터질 수는 있어도 실력이 없이는 몇 년간 기복 없이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투입을 해야 순수익 3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기 시작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초기에 한 3개월간은 빡세게 투입하면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한 6개월 내에 성과가 분명히 충분히 납니다. 남들의 경험을 좀 활용을 하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비용도 아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아넣는 시간을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은 회사 생활할 때 근무 시간 8시간이나 9시간 중에서 진짜 리얼로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불과 3시간에서 4시간 안쪽일 겁니다. 그래서 부업하는 분들도 방법을 좀 알고 집중을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왜 하루 20시간을 일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런 천재도 필요한 일에 필요한 요소를 딱 집중적으로 핀셋으로 딱 맞추어서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몰빵을 다 해버리면 최소한의 성과는 보장이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효율만 따지면서 시간 계산하지 마시고 틈나면 몰빵하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앞으로 중국 구매 대행이나 미국이나 일본, 독일 구매 대행 그 중에서 뭘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매 대행만 계속한다면 브랜드 구매 대행이 만족감이 높긴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무나 알리의 상품들의 퀄리티 정도에는 만족을 못할 겁니다. 똑같은 운동화를 알리와 랄프로렌에서 뭐 같이 사서 배송을 하면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브랜드만 팔고 싶어지죠. 역시 3만 개가 넘는 브랜드 천국인 미국은 뭐 앞으로도 영원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직구 수요가 이런 미국을 중국이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뜻은 국내 소비자의 형편이 매우 악화되어 있고 중국 상품의 만족도도 올라갔다는 뜻이니 당분간 중국 상품을 취급을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뭐 환율이 좋을 때고 독일이나 유럽 구매 대행은 부가세 환급의 장점이 있어서 거기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하나를 정하고 후회 안 할 만큼 달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선수들은 왜 중국 상품을 팔라고 많이 권할까요? 퀄리티에 비해서 이만큼 싼 물건을 파는 나라도 뭐 없기도 하지만 온라인 셀링에서 개인이 돈을 버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라면, 뭐 오뚜기, 나이키처럼 유명 브랜드를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 와서 파는 방법. 나머지 하나는 내 브랜드로 퍼스널 레이블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위해서는 수입이나 사입 판매가 필수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상품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매 대행 말고 사입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바로 하시는 분도 많은데 구매 대행은 정말 온라인에서 진짜 까다로운 한국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전 세계 수백여 개의 상품 중에서 소싱을 하니까 구매 대행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낸다면 이커머스에서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아이템 소싱, SEO와 검색 엔진 알고리즘, 뭐 고객 CS, 유인 마케팅, 또 광고 매니지먼트, 피드백 작업까지 정말 구매 대행만 잘하면 아마존이든 뭐 쇼피 판매든 사입 판매든 블로깅 작업이든 체험단 마케팅이든 공동 구매든 AI 커머스든 뭐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입과 같이 해도 됩니다. 또 돈만 되면 병행 수입을 해서 브랜드를 판다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일단 시야를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싱해올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이트 수는 뭐 수백만 개의 사이트가 있겠지만 우리가 유효하게 구매 대행 병행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대상 자체는 한 3,0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일본 어느 나라를 가도 몇백 개의 소싱 사이트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의 브랜드를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 아세요? 정말이에요. 계속해서 조회하고 검색하고 재고 체크하고 하면 물건을 보는 눈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특정 사이트에서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곳은 더 그 사이트의 전문성이 생길지는 몰라도 시야가 커지진 않습니다. 특히 중국 구매 대행만 했던 사람들은 타오바오나 1688, 또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VBIC 이런 징동닷컴 몇 개의 그 극소수의 사이트들에서만 뽁짝뽁짝 계속 요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하다 보니까 세상은 넓고 소싱할 거는 많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 들죠. 만약에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려면 타오바오만 신경 쓰지 마시고 반드시 사입 단계로 바로 넘어가길 권합니다. 대신 기본적인 지식을 구매 대행을 통해서 조금만 쌓으면 됩니다. 한 2, 3개월만 쌓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한 최소 2개 이상을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야 구매 대행 상품과 사입 및 국내 상품을 따로 전시할 수 있겠습니다. 쿠팡이 좋은가요?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가요? 뭐 이런 문의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판매하는 채널도 이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지마켓이 1위인 때도 있었고 또 11번가가 쿠팡보다 클 때도 있었죠. 지금은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가 리드를 하고 있지만 채널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곧 알리익스프레스 K-베뉴도 더 인기를 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사몰하고 유튜브 쇼핑의 매치업으로 앞으로 크게 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야로 올웨이즈나 뭐 이렇게 토스몰이나 뭐 카드사 폐쇄몰, 은행 폐쇄몰, 통신사 폐쇄몰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분화될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진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뀌는 트렌드를 미리 이렇게 캐치를 했다면 유튜브 소싱에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세요. 작년에는 로켓그로스에 대해서 아직도 포화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아마존에 진짜 전세계 140개국에서 들어오는 셀러들의 FBA 상품 밀어넣는 거에 견주어서 보고
아마존과 관련돼 있는 키워드 툴만 1000개가 넘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잽도 안 될 정도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 쿠팡에서 물건 팔다가 로켓크로스 조금 안 팔린다 해서 바로 포화 상태라고 우기는 사람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너무나 룸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 때 이야기였고 지금은 유튜브 쇼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부적인 요인을 좀 잘 체크해 보시죠. 초보 셀러들은 해야 할 일은 많고 또 간절하고 또 실천하고도 싶은데 왜 그런지 몸이 따라주지 않고 극도로 하기가 싫어질 때가 옵니다. 주기적으로 깊은 현타가 옵니다. 마음은 급하고 실적은 기대만큼 안 따라주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나,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쓸데없는 일에 허팀쓰고 있는 듯한 기분? 그런 기분이 납니다. 보통 1년 내에도 이런 기분이 반복적으로 오는데 이런 것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작은 실적이 붙으면서 또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J자 컵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 위기를 스스로를 믿고 잘 넘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기분은 그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 같지만 그래서 마음을 달래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 강철 같은 몸을 만드는 데 몰두하세요. 즉 자신감은 심리적인 컨트롤보다 육체적인 컨디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몸이 건강해야 의욕도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민됐을 때는 약간 외골수로 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책도 읽어보고 찾아도 봤는데 최근 한국 성인들도 ADHD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나도 혹시 ADHD 증후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곤 합니다. 물론 ADHD인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뇌과학적인 행동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내가 그와 같은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내가 업무할 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한국계 진아영 교수가 ADHD는 지능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건망증과 실수가 잦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고? 이런 식으로 시간 개념이 없고 뭔가를 할 때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천천히 하는 꼼꼼함이 떨어지고 확 해치워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또 정리정돈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ADHD를 앓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 치료법을 살짝 차용을 해서 일을 할 때 게으른 심리적 자괴감을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이런 타입들은 하루하루의 과제를 잘게 쪼개서 성공 경험을 맛보는 것이 반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등록도 해외 사이트 재고 품절 업데이트도 또 상품 광고 세팅하는 것도 상세 페이지 기억하는 것도 미션별로 쪼개가지고 하루에 계획을 세우고 하루에 한두 가지만 딱 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은 그 온라인의 동선과 그 도구들의 자리를 일정하게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마우스의 위치부터 또 듀얼 모니터의 왼쪽에 띄울 사이트는 언제나 해외 소싱 사이트, 또 우측 모니터에는 내 마켓, 또 편집 도구, 또 작업 표시줄에는 자주 가는 아이콘을 1초 만에 찾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북마크도 순서대로 소싱 사이트, 마켓, 도구 이런 것들을 0.5초 만에 늘 거기에 있게 만들어두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모자, 또 지갑, 핸드폰, 자동차 키 이런 것들이 주섬주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키는 늘 그 자리에 있고 지갑은 늘 그 자리 케이스 안에 있고 모자는 늘 요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나갈 때 쫙 훑어나가는 방식, 이런 방식이 생활화돼야 된다는 게 그게 ADHD에서 초기에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탈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 맨날 메모를 하려고 시간 연필 찾고 메모지 꺼내 수첩 꺼내서 막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지금 이런 것처럼 보이스 레코드로 즉시 원터치로 쉽게 녹음을 하고 그걸 음성을 텍스트로 쉽게 바꿔주는 도구들이 많으니까 금방 이제 바꿔서 드래그 복사해서 투두 리스트에 붙여놓고 이런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처음에는 번거롭고 비생산적인 것 같아도 조금만 해보면 금방 늘게 됩니다. 결국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박하고 작은 온라인 스킬들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본질에 충실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기를 닦으세요.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도 특별히 일 안 해도 사실 3달 후에도 6달 후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때 가서 또 진득하니 좀 할걸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죽었다고 생각하고 초집중하는 작업을 3달만 딱 해보세요. 이번에 끝난 총선을 선거를 보시면 그 후보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막 삼보일비하고 비는 그렇게 쏟아지는데 온종일 도로에 나가서 지나가는 차들 누가 나를 봐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무릎 꿇고 계속해서 절을 하잖아요. 예,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식의 이커머스는 불과 몇 달만 집중을 해도 성과가 난다는 그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꼭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니고요. 오늘부터 서너 달만 몰두해 보세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끝으로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실하면 외부 환경이 얼마든지 바뀌어도 잘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면 결국 상품이 결국 좋아야 한다. 그리고 잘 파는 상품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면서 공부한다. 근데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이제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굴러는 갑니다. 결국 이 두 가지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기 전에 절절하게 느꼈던 5년차, 6년차 때, 나중에 이제 8년차, 10년차 때, 그때마다 느꼈던 그 힌트와 이런 메모들을 보면서 나만의 짜릿짜릿한 경험을 이걸 정리해서 피가 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막상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지려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나한테 늘 아무렇지도 않게 맨날 했던 이야기가 돼버리네요. 참. 이걸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해. 누군가는 한 분이라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와 의미를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분을 어떻게 좀 전달할 방법은 없는데,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심리적인 요인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온라인 이커머스를 한번 헤쳐나가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반드시 도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스스로 적거든요. 근데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한 10가지 조건에서 책을 몇 권을 사서 성명학과, 사주, 팔자, 운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좋은 이름을 끊임없이 지워가면서 수렴을 하니까 어떤 이름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철수, 민철이 이런 아주 흔한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선배들이 늘 한 이야기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소중함을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제 진의를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